네, 이번 시간에는 로티쉐리 리그 드래프트 결과를 놓고 미스앤나이스 10라운드별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끊어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서 한 번에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1라운드 또 역시나 비슷비슷한 선수들 많이 뽑혔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1라운드 픽부터 보면 일단 나이스 픽으로 저는 바로 떠올렸던 게 테이텀이 15픽까지 밀린 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에 제가 헬트헤드 리그에서 정말 테이텀이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세가 꺾인 게 아쉬웠는데 15픽으로 밀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텀을 대체할 만한 픽 순서가 어딨나 했더니 역시나 또 자이온이 9픽으로 뽑혀 있더라고요. 네, 둘이 딱 바뀌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이온이 헬스에대해서는 15픽으로 뽑혔는데 네, 여기는 9픽으로 뽑혀서 참 네,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외에 일단 로티쉐리 리그는 1라운드 픽 무조건 15픽 네, 테이텀이 나이스 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미스 픽으로는 사실 나머지 아데바요가 조금 높게 뽑혔다. 네, 왜냐면 지난 시즌 마이애미면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은 공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데바요의 득점 스탯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데바요가 조금 예, 2라운드 초반 픽으로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1라운드 픽으로는 약간 아쉽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 미스 앤 나이스 픽으로 일단 나이스부터 뽑아볼게요. 사실 여기도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그 센터를 먼저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드가 헤드투헤드에서는 2라운드 후반 픽이었는데 지금 여기 로티쉐리 리그에서는 2라운드 6픽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2라운드 후반 픽으로 보통 발렌슈나스나 우드가 많이 뽑혔었는데 이거가 약간 좀 스노우볼을 굴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벤블릿도 헤드투헤드에서는 2라운드 3픽으로 뽑혔는데 2라운드 11픽으로 데려갔고 어빙도 좀 네, 오히려 헤드투헤드보다 조금 더 높게 뽑혔죠. 근데 이 팀이 지금 로티쉐리 이 팀이 지금 자이온하고 어빙 데려갔는데 네 아유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이게 답이 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홈즈가 조금 높게 뽑혔는데 네 이것도 아마 그 우드가 높게 뽑힌 것에 대한 그런 반영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스 픽으로는 사실 박스? 네, 박스가 조금 2라운드 15픽으로 더 여기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밀린 것 같아요. 벤블릿이나 어빙을 밀어내고 한 2라운드 중반 픽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묻힌 느낌이 들고요. 또 자모란트도 사실 지난 시즌에 조금 그냥 평균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정도였는데 충분히 스텝업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일런 브라운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리시즌에 소화를 하지 못했지만 항상 매년 성장을 하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2라운드 한 중후반까지는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미스픽으로는 네, 버틀러가 조금 높았다. 네, 물론 뭐 네임밸류로 생각하면은 버틀러가 2라운드 8픽으로 밀릴 급이냐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 선수도 알다시피 그렇게 스탯에 쌓으려고 진짜 온갖 노력을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팀을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일념이 더 큰 선수이기 때문에 판타지 유저 입장에서는 버틀러가 오히려 좀 그거보다 개인 스탯을 좀 더 챙겼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로 그런 선수를 원했다면 버틀러 말고 좀 더 다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바로 밑에 도노반 미첼이 있는데 이 팀이 지금 트레이 형을 1라운드 13픽으로 데려가고 그 후에 버틀러를 뽑았단 말이죠. 그랬으면 3라운드에 무조건 센터를 뽑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마 센터 뽑기는 좀 애매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파포 쪽으로 데려간 것 같은데 아마 이 팀도 뭐 우드나 카펠라 중에 한 명 노리고 있었는데 두 앞에 있던 두 팀이 다 데려가면서 센터였거든요. 에이튼, 우드, 카펠라가 연속으로 뽑히니까 네, 그 밑으로는 발렌슈나스가 밑에 있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름값 높은 버틀러 데려간 것 같은데 네, 뭐
굉장히 좀 운이 없었다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어요. 우드도 좀 높게 뽑힌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의 향방을 약간 가른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리션 홈즈가 2라운드 픽까지 올라와 버리는 상황이 나왔고 이제 3라운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도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픽으로는 뭐 여기도 사실 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잉그램? 네, 잉그램이 어쨌든 자이언 부상으로 인한 좀 더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선수도 2라운드 픽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3라운드 3픽으로 쏠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역시나 또 AD도 3라운드 11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사실 나이스보다 미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시에이가 3라운드 13픽 높죠. 네, 아마 아까 그 팀이에요. 네, 트레이어 뽑고 지미 버틀러 할 수 없이 뽑고 그 다음에 부시에이를 뽑았는데 지금 부시에이가 또 다쳤어요. 이래저래 악재가 조금 터진 거죠. 그래서 참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전부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부시에이를 네, 3라운드 네, 좀 높죠 사실. 이 선수가 뭐 30득점 막 더블 30득점을 하는 더블 더블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프레임이 퉁퉁한 것도 아니고 날렵한 타입이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그냥 패스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벤 시몬스도 13라운드 12표로 뽑혔는데 역시나 아까 해수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지금 거의 시한폭탄인 느낌이죠. 이외에도 드레이먼드 그린도 좀 높게 뽑혔다. 아마 센터 포지션을 생각해서 데려가신 것 같은데 굉장히 속이 좀 많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는 사실 크게 네,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4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라운드에 제 르버트가 보이네요. 시작한 뽑을걸. 네, 할리버튼이 여기서 4라운드 6픽으로 보이네요. 아까 3라운드 10몇 픽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온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스 픽으로는 아누노비. 네, 아누노비가 4라운드 11픽으로 뽑혔는데 4라운드 초반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르버트랑 딱 잘 바꾸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작주도 네, 제작주도 다시 4라운드 초반, 3라운드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네, 디니디도 조금 계속 지금 겹치네요. 네, 비슷비슷한 것 같죠. 네, 그리고 미스픽을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 고든 헤이워드가 4라운드 1픽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브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스윙맨 그리고 포워드 자원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샬럿도 이 선수를 데려온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출전 시간 아마 제한을 해서라도 최대한 오래 뛸 수 있는, 최대한 덜 다치고 오래 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마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스탯도 좀 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게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4라운드 픽 중에 미칼 브리지스? 네, 브리지스가 조금 높게 뽑혔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물론 잘해주긴 했는데 저는 아직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어느 레벨까지 클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조금 4라운드 18픽 치고 좀 높게 뽑혔다. 물론 주전 센터로 뛰긴 하겠지만 네, 올리닉도 같이 있고 또 이 선수도 그렇게 득점력이 아직은 그 확실하게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스로 한번 뽑아봤고요. 르버트는 지금 현재 너무 워낙 명확하게 지금 미세골절로 나왔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라운드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5라운드에서 이제 데릭 화이트가 마지막 피로 뽑혔는데 5라운드 20픽 전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확 눈에 띄는 픽은 케빈 포터 주니어 5라운드 1픽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노런 폴 물론 포틀랜드가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꾸준히 괜찮을 것 같다. 또 위긴스 네 이름값에 비해 너무 지금 좀 밀렸죠. 결국에 백신을 맞았어요. 이 선수는 다행히 네 백신 안 맞았으면 똑같이 어빙처럼 시즌을 아예 소화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위긴스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5라운드 8픽으로 괜찮을 것 같다. 또 역시나 그에 이어서 해리슨 만즈 네 꾸준한 포워드죠. 우브레도 위치해 있고 클락슨도 있고 네 그냥 쏠쏠한 그런 선수들이 대거 모여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라운드인 것 같아요. 콜리도 사실 그런 잔부상만 아니었으면 5라운드
속할 축이 아니긴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잔부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5라운드까지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로는 또 여럿 있죠. 네, 아까 헤드투헤드에서 얘기했듯이 로버트 윌리엄스 3세, 또 포니에, 또 미첼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데번트 그레이엄도 사실 5라운드 초반 픽으로 그렇게 높게 뽑힐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샬럿에서도 뛸 때도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선수는 득점이 좋긴 해도 야투율이 너무 구려서 못 쓰겠다. 특히나 이런 로티셰릴리 같은 경우에는 또 야투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레이엄을 뽑는 순간 정말 빅맨 한 두 명을 박아놔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5라운드 이 픽으로는 조금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6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5라운드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던 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라운드로 넘어가 보자면 덩컨 로빈슨 6라운드 14픽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버치, 네 아까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8라운드에서 뽑혔던 캠 버치가 여기서 6라운드로 올라와 버렸어요. 네 앞에 보시면 주바츠 6라운드 8픽 그리고 메이스 플럼리 6라운드 9픽 그 다음에 버치가 뽑혔어요. 아마 여기도 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르륵 뽑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헤럴의 6라운드 4픽을 뽑혔는데 프리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적당한 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즌 리뷰할 때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워싱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잘 끼워야지 잘 나갈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럴도 레이커스에서 그런 트롤 짓을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괜찮은 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숨어있는 픽으로 올리닉이 또 보이네요. 올리닉도 휴스턴을 이적을 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고 미스 픽으로는 스마트? 네, 스마트가 또 지금 뭐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또 받았던데요. 그래서 개막전을 못 뛸 거라는 개막전이었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나. 네, 어쨌든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이 선수도 그레이엄처럼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스틸 쪽에 좀 강점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뽑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고 에런 고든도 덴버를 이적하면서 너무 그 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반쪽짜리 선수가 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에런 고든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서 조금 높게 뽑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런 고든보다 차라리 덩컨 로빈슨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7라운드 넘어가 보자면 잘 뽑은 선수는 또 히로가 여기서 또 보이네요. 7라운드 17픽. 포쿠셰프스키가 여기서도 7라운드 9픽으로 뽑혔네요. 티마더웨이 주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론 뭐 주사위에 기복이 있긴 하겠지만 가포드도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고 제가 여기서 레리넨스 주니어를 뽑았었는데 그때 마커스 모리어스를 뽑을지 레리넨스 주니어를 뽑을지 생각을 하다가 레리넨스 주니어로 갔는데 프리시즌에 뭐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로는 일단 레리넨스 주니어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호포드도 약간 높게 뽑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널레스 노엘도 좀 높죠. 네. 이 외에는 지금 좀 유보를 해야 될 선수들이 좀 여러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에서는 일단 나이스 픽을 보자면 몬테모리스 네 자말머리 너레이의 백업으로 뛰기 괜찮을 것 같고 NAW가 8-13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소도 8라운드 정도면 클리퍼스에서 주전으로 어느 정도 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로즈가 8라운드 5픽 베글리 상태는 뭐 세크라멘토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중간 픽인 것 같고 저랑 8라운드 2픽으로 맥커넬을 뽑았는데 프리시즌을 하는 거 보니까 득점력이 갑자기 너무 확 줄어들어가지고 어시스트는 괜찮은데 약간 루비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레니스 주니어랑 맥커넬이 둘 다 못한다. 네, 그러면 사실 크게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미스픽으로는 맥다니엘스가 프리시즌에서 뭘 보여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안 보여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올라디포, 네. 8라운드 14픽으로 투자하기엔 너무 좀 이르지 않았나? 그냥 10라운드에서 한번 긁어보는 복권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또 무릎 수술이었고 또 마이애미에서도 그렇게 촉진?
재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복귀할지 조금 미정인데,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설령 복귀를 한다고 해도 30분 이상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9라운드로 넘어가 보자면, 나이스로 바로 보이는 선수가 조시 기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토포터도 네, 나쁘지 않았다. 또 로니오커도 4세도 괜찮았고, 베즐리도 괜찮았고, 드라기치도 제가 와이즈먼을 뽑았었는데 바로 데려가시더라고요, 드라기치를. 네, 그리고 코린서니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미스픽으로는 사실 하워드? 네, 하워드가 과연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엔비드 없을 때 더블 더블 뛰고 찍어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 디조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백업런을 2분의 1로 양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탯이 더 줄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이 들었고, 케빈 러브도 지금 소환은 하고 있는데 뭐 10분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어서 9라운드 픽으로 뽑힐 만한 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FA로 한번 로또 긁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냥 저는 드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레도는 역시나 드랍이 됐습니다. 네, 말레도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고 이제 10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라운드에서 제레미 램이 르버트 그 등 피로 골절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뽑아갖고, 브런슨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틈새를 파고들어서 스탯을 쌓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테렌스만도 10라운드 19픽으로 네, 뽑혔는데 최근에 클리퍼스에서 2022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1밀이 되는 건데 11밀이면은 어떻게든 쓰겠다는 얘기죠. 네. 10밀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급 백업으로 쓰지 않고 너를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10라운드 19픽이면 스틸픽 뭐 기본만 해줘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드 카드로 쓸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데려갈지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미스픽을 뽑자면 이바카? 네. 뭐 근데 사실 10라운드는 크게 손해볼 게 별로 없어서 뭐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네. TST도 지금 수술 때문에 아마 드랍이 되겠죠. 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도 드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선수들은 뭐 언제 드랍돼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이 선수를 반드시 드랍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헤드보다 조금 더 분량이 짧을 것 같은데, 네,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사실 뭐 아직 예정된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도 시즌 중반에 중간 결산하는 컨텐츠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매주 팟캐스트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2015년 그쯤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판타지 리그라는 그런 게 덜 전파되기도 했을 뿐더러 그때 이제 NBA 중계가 조금씩 시작이 되면서 르브론 대 커리 그리고 르브론 대 듀란트 이런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팬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국내 팬덤들이. 그게 이제 계속 꽃을 피우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현일 해설위원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반사이익을 좀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올린 동영상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저도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이리 어빙이라든지 벤 시몬스 같은 그런 시한폭탄이 이제 잘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잘 풀어 나갔다. 그때 그런 이슈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확실하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뭐 특별한 이슈 그런 큰 빅 이벤트 그런 게 뭐 열렸을 때 비정기적으로 또 제작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